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119페이지까지 나갔어요. 그죠? 저희 119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뭐였냐?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 우린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유전되는 것을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유전은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모의 것이 어떤 것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을 우리 유전자라고 했어요. 이 유전자에 담긴 내용을 우린 유전 정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드냐? 유전자를 만드는 물질을 유전 물질 이렇게 불렀어요. 그 유전 물질이 될 수 있는 거는 핵산입니다. 핵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DNA하고 RNA가 존재해요. 이 두 개가 유전 물질,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했고, 그럼 과연 이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바로 이 염색체라고 하는 곳에 존재해요. 이 염색체는 뭐가? 원래 핵에는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해요. 이렇게 염색 실처럼 보이죠? 이 실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 염색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염색사일 때만 우리는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이 말 중요해요. 유전 정보는 언제만 읽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유전 정보는 염색사일 때만 읽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전 정보는 염색사일 때만 읽을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요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한테 공사 소리 키면 그 친구는 안 켜도 돼요. 요거는 분명히 지금 기억하고 있으세요. 유전 정보는 염색사일 때만 읽을 수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나중에 또 할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염색사일 때만 읽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하나가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염색사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염색사는 요게 DNA고 요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히스톤 단백질에 염색사 DNA가 담겨져 있는 우리 이걸 누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요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데 얘가 특정 시기에 이렇게 뭉쳐버려요. 뭉쳐서 만들어요. 염색사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 염색체예요. 염색체일 때는 유전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유전 정보는 염색사일 때만 읽을 수 있다. 언제 때는 읽을 수 없다. 염색체에서는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없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염색사로 존재할 때는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염색체로 있을 때는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염색체는 염색사로 만드는 거예요. 염색사가 뭉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염색체는 유전 정보도 읽을 수 없는데 왜 존재하느냐? 얘 존재의 의미가 그러면 생겨버려요. 얘는 왜 존재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염색체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뭔 얘기냐? 세포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염색체를 볼 수 있어요. 세포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염색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않는 세포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세포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염색체를 볼 수 있고 세포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염색체를 볼 수 없다.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의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중에 있어요. 세포 분열의 가장 큰 핵심은 엄마 세포 하나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염색체 수를 동일하게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게 뭐였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려면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려면 딸 세포한테 정확하게 염색체를 나눠줘야 돼요. 엄마가 46개면 엄마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면 그 자식의 딸 세포도 46개짜리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엄마는 46개, 자식은 23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46개, 엄마 세포가 46개면 자식 세포도 46개, 46개가 나눠주려면 이 중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복제를 해야 돼요. 복제를 해서 이걸 두 배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제해서 나눠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쓰면 염색체는 이렇게 두 개의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이 하나는 원본이고 이 하나가 원본이고 이 하나는 복사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하나는 뭐라고? 원본. 이 하나는 복사본이에요. 자,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목적인 단 하나예요. 뭐라고? 세포 분열이에요. 염색체 중에 염색체에 이렇게 염색체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하나가 완전한 하나의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 하나의 이 완전한 걸 우리 염색 분체라고 그랬어요. 이 염색 분체가 있는데 이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 염색체 모습이에요. 하나는 원본, 하나는 복사본이에요. 염색체는 반드시 자식한테 뭐 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염색체는 꼭 복사본이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건 세포 분열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세요. 사람의 염색체 활용 문서. 사람의 체세포 하나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으며 밑줄 치세요, 이거. 46개의 염색체. 모양과 크기 같은 쌍의 상종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밑줄. 상종 염색체. 한 쌍의 상종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염색체는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구성을 비교해보면 22쌍은 동일하고 한 쌍만 다른데 남녀에게 공통으로 있는 22쌍의 염색체를 상염색체, 서로 다른 한 쌍의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한다. 성염색체는 성결정에 관여하며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다. 남자는 한 개의 X염색체와 한 개의 Y염색체를, 여자는 두 개의 X염색체를 갖는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46개예요. 이 중 23개는 엄마가, 23개는 아빠가 준 거예요. 자,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는데 정보를 어떻게 줄까요? 엄마는 머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아빠는 목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도 사람에 대한 풀 정보를 주고 아빠도 사람에 대한 풀 정보를 주는 게 맞을까요? 인지 생각 풀정보요. 어때요? 풀 정보를 주는 게 맞겠죠? 맞아요. 네. 엄마도 사람에 대한 풀 정보를 주고 아빠도 사람에 대한 풀 정보를 줘요. 이렇게 풀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 뭐라 하느냐? 이건 이제 게놈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 한다? 게놈 또는 지놈. 우리나라 말로는 유전체 이렇게 불러요. 자, 뭐라 한다? 유전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보가 몇 개씩 있다. 사람은. 엄마도 하나 줬고 아빠도 줬으니까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자, 몇 개씩?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엄마도 나에 대한 정보를 풀로 줬고 아빠도 사람에 대한 정보를 풀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몇 개씩 갖고 있다? 두 개씩 갖고 있다. 그죠? 두 개씩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떠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엄마가 하나 줬고 아빠도 하나 줬어요. 자, 엄마도 하나 줬고 아빠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 같은 게 엄마가 준 거 하나, 아빠가 준 거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 다르다. 같겠죠?
예. 그죠?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유전자를 하나로 쭉 연결하면 굉장히 길겠죠? 굉장히 길면 무슨 일이 많을까요? 중간중간에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고 막 읽는데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가리를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나눴다? 절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 이제 염색체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사람은 몇 개? 46개를 갖고 있다. 여섯, 자, 몇 개를 갖고 있다? 46개. 46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누가 준 거고? 아빠가 준 정보도 있어야 되고 엄마가 준 정보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염색체는 똑같은 모양이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 자,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어요. 자, 몇 개씩 있어요? 2개.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한 거예요. 뭔 순으로? 크기 순으로. 그래서 제일 큰 거 몇 번? 1번. 그 다음에 큰 거를 2번. 그 다음에 큰 거를 3번. 이렇게 번호 붙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알았죠? 제일 큰 걸 몇 번? 1번. 그 다음에 큰 걸 2번. 그 다음에 큰 걸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1번도 몇 개? 2개. 2번도 2개. 3번도 2개. 4번도 2개. 5번도 2개. 이렇게 2개씩 존재해요. 이 2개씩 존재하는 건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자, 아빠가 준 거와 엄마가 준 염색체가 모양이 같죠? 모양과 크기가 같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 아, 그래서 뭐야? 서로상 같을 동자. 그래서 얘네를 부른다. 상동 염색체 이렇게 부를 거야.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상동 염색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예. 자, 근데 23쌍이 존재한다. 자, 몇 쌍? 23쌍이 있는데 여기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사람의 성과 관계없어요. 1번부터 몇 번까지는? 22번. 그렇죠. 1번부터 22번까지는 1번부터 22번까지는 사람의 성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하자 지금부터 상염색체 이렇게 볼 거야. 자, 뭐라 한다? 상염색체. 근데 23번은 사람의 성을 결정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염색체 이렇게 볼 거예요. 알았죠? 자, 23번은 성염색체, 1번부터 22번까지를 뭐라 하자? 상염색체 이렇게 볼 거예요. 알았죠? 23번은 이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여자,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남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성염색체인데 성염색체는 크게 거기 나온 X, 그 다음에 Y가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같아서 XX면 우리는 이거는 여자. 얘가 XY 이렇게 다르게 생겼으면 우리 뭐라 하자? 남자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만 봐도 맨 끝에 이건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XY예요. 이건 남자, 이거는 여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XX.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찍어서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하면 우리가 사람의 성의 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네. 염색체를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한 거를 우리는 핵형 분석 이렇게 불러요. 자, 뭐라 한다? 핵형 분석.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뭐라 하자 우리? 핵형 분석.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 옆에 적으세요. 이걸 뭐라 하자 우리? 핵형 분석. 자, 뭐라 한다? 핵형 분석. 핵형 분석.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형 분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핵형 분석을 통해서 남녀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그죠? 핵형 분석. 이렇게 써요. 핵형 분석. 이렇게 불러요. 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자, 하나는 누가 준 거? 엄마. 엄마, 하나는 아빠. 아빠. 정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정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쪽 거는 엄마, 이쪽 거는 아빠 거니까 정보가 달라요. 그죠?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정보도 네. 달라요. 그런데 얘네는 마치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엄마 거랑 아빠 거의 이 정보는 마치 뭐 하고 있어요? 맞짱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하자? 대립 유전자란다. 자, 뭐라 한다? 대립 유전자. 그렇죠. 상동 염색체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우리 뭐라 하자? 대립 유전자 이렇게 불러요. 대립 유전자의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그죠?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두 대립 유전자 같은 경우를 출치세요. 동형 접합성. 자, 뭐라 한다? 동형 접합성. 동형 접합성. 여러분이 옛날에 본 거,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뭐 라지알. 자, 이게 뭐 어때요? 모양이 같죠? 라지알. 그죠? 이걸 동형. 스몰알. 자, 얘네들은 어때요? 모양과 크기가 같죠? 이런 걸 동형 접합성. 그죠? 근데 이제 라지알, 스몰알 이러면 이형 접합이죠. 이게 뭐라고? 동형. 이게 이형이에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유전자가 같은 경우를 동형, 다르면 이형 접합성이란다. 즉 대립 유전자가 그림과 같이 A와 A, 라지 A와 라지 A. 자, 지금부터 유전자를 묶을 때는 대문자는 라지, 소문자는 스몰이라고 읽으세요. 라지 D와 스몰, 라지 D처럼 같을 수도 있고 라지 B와 스몰 B, 라지 C와 스몰 C, 라지 E와 스몰 E처럼 다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유전자 읽을 때 대문자는 라지, 소문자는 스몰 이렇게 읽으세요. 예를 들어 RH식 혈액형을 나타내는 대입 유전자 가운데 하나는 RH 플러스형 유전 정보를, 다른 RH 마이너스형 유전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또 하나의 염색체는 동일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다. 이는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이 복제되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한 거의 내용이에요. 얘가 엄마하고 아빠예요. 얘가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염색체는 오로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기 전에 두 딸 세포한테 나눠주면서 항상 복제된 게 옆에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염색 분체는 하나는 원본, 하나는 복사본이다. 여기 1번 염색체 같은 경우에 요쪽 게 원본, 요쪽 게 복사본이죠. 이거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아빠 거 중에 하나는 원본, 염색 분체 하나는 복사본 이렇게 존재하죠. 한편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의 특성을 핵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핵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 현미경으로 찍어서 이렇게 크기 수를 쭉 배열한 거 우리 뭐라 하자? 핵형 분석이라 하자. 같은 종의 생물은 성이 같으면 핵형도 동일하다. 또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핵상이라고 하는데 체세포는 상대 염색체 쌍이 있어 핵상을 EN으로 표시하고 생세포는 상대 염색체 쌍이 없어 핵상을 N으로 표시한다. 자, 이거 하나만 핵상만 하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23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46개죠. 그죠? 그죠? 근데 네. 엄마가 23개 줬어요. 아빠가 23개 줬는데 이 23개의 사람에 대한 정보가 풀로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 한 세트죠. 자, 이걸 유전자 뭐라고 그런다? 한 세트죠. 이걸 지금부터 핵상이라는 말로 표현할 거예요. 유전자 한 세트를 우린 지금부터 N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뭐로 표시한다? N. N. 자, 엄마가 N 줬고 아빠도 뭐 준 거예요? 그럼 한 세트 N을 줬죠. 그죠? 네. 자, 엄마가 N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몇 세트? 한 세트 N을 줬고 아빠도 유전자 한 세트 뭘 줬어요? N을 준 N.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준 거와 아빠가 준 거를 합해요. N 플러스 N, N 플러스 N.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정보. 몇 세트 갖고 있어요? 두 세트 갖고 있죠. 자, 몇 세트 갖고 있어요? 두 세트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몇 세트다? 유전자 46개는 두 세트를 얘기해요. 자, 몇 개? 두 세트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표현하자 지금부터? EN이라 표시하자. 자, 뭐라 표시하자? EN. 체세포는 뭐라 표시하자? EN으로 표시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N, EN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하자? 핵상이라 하자. 자, 뭐라 하자? 핵상이라 하자. 이렇게 불러요. 자, 엄마가
엄마가 N개 줬고 아빠가 N개 준 거예요. 엄마가 준 N개, 즉 이 생식세포와 아빠가 준 N개, N, 그 생식세포가 만나서 뭘 만든다? 하나의 체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네. 질문 있나요?